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이신 유정복 인천시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유정복입니다. 예, 뭐 경선이 진행 중이라서 상당히 좀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실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에 어제는 토론회까지 이제 A조, B조 모두 다 마쳤는데요. 이제 오늘 내일 이틀간의 여론조사를 거쳐서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가 4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현재까지 경선 치르고 있는 우리 후보님의 뭐 심경이라고 할까요? 좀 어떤 마음이십니까? 네, 이번 대선은 진짜와 가짜의 대결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려면 진짜가 나서서 가짜를 이겨야만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변장과 둔갑술의 명수입니다. 가짜인 겁니다. 가짜를 이기려면 진짜로 승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변장의 가면을 뚫을 진실의 창이 필요한 것이고, 저 유정복이 바로 진실의 창이라는 것은 검증되고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우리 후보들도 대부분 선거에 임하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또한 변장과 둔갑을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어느 후보를 인간 말종이라고 줄곧 표현해온 사람이 이제 보니 괜찮은 사람이라고 부드러운 사람인 척하는 후보도 있고, 예. 또 광장의 민심에 빠져 있다가 또한 윤심에 기대어 있다가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가는 비겁한 후보도 있습니다. 과거 대선 후보나 당대표로 쌓은 인지도에 편승해서 자신의 실패 경험을 성과로 포장하거나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치명적 흠을 숨기고 있는 후보들이 있는데, 본선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어제 토론회가 또 열렸습니다. B조 토론회도 열렸는데 후보님이 하셨던 토요일에 A조 평가 뭐 자평해 보시고 또 어제 있었던 이제 타조죠. B조에 대한 토론회 아마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제3자가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토론회를 본 국민들, 또 특히 언론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압도적으로 유정보이가 우위에 있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그 조사된 결과를 갖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이 그 토론회를 정말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심과 좀 흥행을 해야 되는데, 당에서 이것을 사실 좀 간과한 거 아닌가. 지도부가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널리 알리지 못하고 뭐 유튜브 중심으로 한 부분은 매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또 이를 본 국민들이나 또 언론 기자분들께서는 유정복이 완성한 그런 토론이었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뭐 후보님의 이제 평가도 다 청취자분들 들으실 때는 이제 주관적으로도 평가하신다는 걸 다 전제해서 들으시니까 네. 예,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뭐 진실 진짜 얘기를 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하나 네.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지금의 대선을 이제 조기 대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인한 파면 결정, 그리고 지금 형사재판 오늘도 또 받게 되는데 윤 대통령에 관한 진실, 그 진짜 의미, 이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국민들이 이미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도 무너진 것이고, 이번에 헌재의 판결에서도 8대 0이라는 절대 다수, 즉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즉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 헌법에 위배되고 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승복해야만 되는 겁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는 안 된다. 정말 진실의 창을 열고 나와서 정의의 광장으로 나와야만이 대한민국이 산다. 윤 대통령께서도 스스로를 거취를 잘 결정해서 당과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일 뿐입니다. 예, 근데 그 후보님의 의견과는 좀 다른 당의 네.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어제도 비조 토론회를 보면 후보가 4명인데
한동훈 후보만이 탄핵에 찬성 뭐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걸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나머지 세 분 후보들은 그런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 좀 잘못됐다. 뭐 예를 들면 계엄은 잘못이지만 탄핵은 해서는 안 됐다라는 주장도 일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당내의 그런 주류적 입장과는 좀 다른 입장을 지금 취하고 계신다고 보여지는데 이번 경선에서 4등 안에 들어가실 자신감 좀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금 우리 경선을 하는데 어느 분들은 지금 아직도 지금 지나간 세월에 얽매여서 탄핵 여부를 갖고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국민 전체의 시각에서 봐야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가 있지, 소위 말하면 우리 보수 우파 세력에 매여 있어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지.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정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너무 의회 국회에서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잘못된 행태를 한 부분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예. 그 후보님께서 지금 뭐 가장 관심 있게 하고 계신 공약이 모두 징병제라고 해서 남녀 모두 군대에 간다는 건데 이 정책은 왜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많은 후보들이 그저 달콤한 공약 중심으로 하는데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24만 명인데요. 사실 군대 가야 될 자원이 20만 명 이상 됩니다. 그러면은 24만 명 중에서 군대 갈 적격 자원은 10만 명 내외인데 10만 명으로 20만 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다가온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성, 여성 가리지 말고 군에 가는 모두 징병제를 제가 얘기한 것이고, 또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사실상의 양성 평등의 문제도 또 같이 논의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성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여성의 경우는 비전투병과에 좀 많은 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성들의 또 문제에 대해서 표를 두려워해서, 반대를 두려워해서 이런 국가적인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다 정치꾼들입니다. 진실을 갖고 예.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모두 징병제를 내세우게 된 겁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 이제 진행 네. 중이고 이제 내일은 또 4강 진출자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네. 어떻게 보면 대선의 관리자이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백하게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노코멘트 한다라는 발언, 뭐 소위 말하는 이제 NCND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좀 생각이 다양할 것 같은데 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 문제, 우리 후보님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는 한덕수 대행 얘기는 지금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아주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서 이재명 후보를 이겨낼 것인가에 초점이 예. 모아져야 되는 것이지, 이 논쟁이 밖에 있는 한덕수 대행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왜 우리가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까? 유정복 뽑아서 이재명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어떤 다른 얘기를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예.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윤어게인 신당이 추진되려다가 잠시 보류가 됐는데요. 4월 19일이죠. 토요일에 김계리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출신, 변호인단 출신인데 이분이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버지라는 뭐 아버지와의 합성어를 올리기까지 했는데 이런 윤석열 신당이 출연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보건대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텐데 어떻게 최악의
그 정치 상황을 막아내느냐 초점이 있는데 지금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붙들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제가 모 명태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재명을 퇴출하면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정말 나라와 당을 생각하는 그런 분이라면은 이제 더 이상 당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잊어라. 나를 밟고 가라. 예. 절기를 보일 때 바로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단결된 모습으로 대선을 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는 후보님의 주장과는 조금 다르게 이 단일화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많으셔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좀 골치 아프지만 지금 정광훈 목사도 출마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깥에는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후보 뭐 단일화 없이 끝까지 가겠다라는 입장을 현재까지는 고수를 좀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좀 소위 말해 보수 진영이 단일 후보를 내서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의구심 갖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후보님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그런데 누가 나오는 부분은 뭐 강제로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최악의 정치 상황을 막고 싶지 않다면은 이런 분들이 나중에 빅텐트든 아니면 뭐 슈퍼 빅텐트든 쳐서라도 막아내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뭐 가능한 얘기라고 보고 지금은 그런데 초점을 자꾸 빗나가게 되면 안 된다. 지금은 예. 오직 최적의 후보를 뽑는데 총력 관심 갖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경선에만 더 집중하자 네. 이런 의미로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지금 후보님께서는 인천시장직을 유지하고 계신 상황이라서 네. 이제 개인 휴가를 내서 경선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런 광역자치단체장 뭐 꼭 후보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광역단체장들이 대권 행보로 시정에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뭐 준비는 또 어떻게 잘 보완하고 계십니까? 시도지사들은 예. 대통령 다음으로 많은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은 대표적인 정치인들 아닙니까? 인천시만 해도 300만, 뭐 서울이나 경기도는 1000만 내외 이런 정치인들인데 당연히 이런 유력한 정치인들이 대선에 나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손진구의 경우도 그런 시도지사들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도외시하는 얘기다. 또 하나는 지금 저도 며칠간 휴가를 내고 선거운동을 하지만은 저는 어제 일요일도 나가서 결제 다 하고요. 예. 그 시정 공백이 없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도지사들에 대한 일종의 뭐 공격 교공으로 할지 모르지만은 현실은 대한민국 대통령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치인들인데 이분들이 안 나서고 어디에서 유력한 그 정치인을 내세우겠습니까? 이거는 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 유정보 후보님과 함께했습니다.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